전세권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시에 기재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48조에 규정된 사항들, 요거 외에도 72조 제1호에서 6호 사항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72조 1호에서 6호 중에 특약사항과 관련된 4호의 조건을 빼고 나면 모든 전세권 설정 등기에는 그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 등기법 제48조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72조와 48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청구하는 청구 취지에는 목적 부동산의 표시,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그리고 전세금, 존속기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외에 등기상으로 규정되고 있는 특약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특약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청구 취지를 작성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도 제48조에 규정된 기본사항에 더하여 제75조 제1호에서 8호까지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 이 1호에서 8호까지 사항 중 특약사항과 관련된 사항들을 제외하고 나면 저당권에 기본적으로 항상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채권액,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변제기, 그리고 이자 및 그 지급시기라고 하겠습니다. 48조와 75조의 내용을 합하면 저당권 등기의 청구 취지에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면에 보이는 사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의 청구 취지를 한번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을 화면에 있는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당권과 관련해서 유의하셔야 하는 것은요. 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은 대출계약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계획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구 취지에 기재하여야 하는 등기 원인은 2016년 1월 1일자 대출계약이 아니라 2016년 1월 2일자 저당권 설정계약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표시는 여기서는 지금 피고는 김은숙이 될 텐데요. 피고가 한 명이니까 그냥 피고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피고가 채무자와 동일인이지만 그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하는 채무자를 표시할 때는 채무자 김은숙이라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 김은숙이 아닙니다. 나머지 사항은 화면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사례에서 피고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인 김울숙입니다. 채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는 김울숙으로 해서 소재기를 하여야 하고요. 청구 취지에 채무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할 때는 대출계약상 채무자인 의뢰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당권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액이 전액 변제되어 잔존채무가 0이 되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이렇게 한번 소멸한 저당권은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채무액이 0이 되더라도 저당권 설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요. 또한 피담보 채무의 최고액을 미리 정하기 때문에 실제 피담보 채권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우선 변제권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제48조에 규정된 기본적인 등기사항 외에 추가되는 것은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채권 최고액 정도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목적 부동산 표시,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이라는 기본적인 기재사항에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사항만이 추가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사항을 기초로 화면에서 보이는 사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에서 청구 취지를 한번 직접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인이 작성한 것과 화면에 보시는 내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소 등기는 이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 기록을 지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에서는 내가 말소하고자 하는 등기가 어느 것인지를 특정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에는 목적 부동산을 특정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특정하면 됩니다. 등기를 특정하는 것은 관할 등기소, 접수 연월일, 접수 번호, 등기 종류를 기재하시면 되고요. 등기 원인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의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발주 목록 기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을 특정하시고는 바로 등기를 특정하면 됩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9년 4월 15일 접수 제 24,295호를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도 기본적으로는 소유권 등기 말소와 마찬가지로 말소하는 등기를 특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당권과 관련해서는 소유권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효인 소유권 등기는 원래부터 무효였고 지금도 무효입니다. 원래는 유효였는데 중간에 효력이 없어져서 지금은 무효인 경우는 없지요. 건물을 철거한 경우와 같이 해당 부동산이 아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론 지금은 무효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말소 등기 대상이 아니라 멸실 등기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은 좀 다르지요. 저당권의 경우에는 하면 안 되는 등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저당권 설정 등기가 무효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저당권 설정 등기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후에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중간에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효력이 없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 그 유효한 저당권 등기가 효력을 상실하게 될까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일어나면 그 시점부터는 사실 이 등기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죠. 실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나누어서 청구 취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경우에는 소유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소 원인을 적지 않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소 대상 등기만 특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유효했지만 변제로 인해서 저당권 등기가 실효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 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적법하게 등기가 되어 유효했던
저당권 설정 등기가 후발적으로 발생한 실효 사유로 인해서 장래형에 실효되는 경우에, 그래서 말소 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 사유를 말소의 원인으로 청구 취지에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담보 채권의 변제로 인해서 저당권이 소멸을 실효하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다른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당권의 경우에 저당권이 실효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물론 변제지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어 현재 잔존액이 0이라 하더라도 아직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이 소멸되려면 피담보 채권이 일단 확정되고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전액 변제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청구 취지에는 일반 저당권과 달리 확정 채권 변제라고 그 말소 원인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재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는 저당권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소위 선이행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판결은 상환이행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담보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 채권자의 의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잔존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것은 장래이행 청구가 되어버립니다. 자, 근데 장래이행 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피담보 채무 액수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서 채무자가 변제하더라도 그 저당권 설정 등기에 이미 말소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상환이행으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상환이행으로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원고로부터 얼마를 지급받은 다음에 요러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청구 원인에서는 원고가 원하는 내용의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사실을 기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소장에 요건 사실을 기재한다는 것은 요건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주장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장하는 요건 사실은 증명이 되어야 법원은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고가 주장한 요건 사실을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해서만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명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는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 자료를 종합해서 보더라도 여전히 사실관계가 불분명해서 법관이 혼란스러운 경우를 대비한 장치에 불과합니다. 자, 마지막 순간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다 보고도 법관은 여전히 헷갈린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관이 판결을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진위불명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국은 요건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증명 책임의 핵심입니다. 즉, 요건 사실의 존부가 애매한 상황이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런 입증 활동들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본증과 반증으로 나뉩니다. 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요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지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증명 책임을 지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제출하고 또는 증인을 부르고 하는 그러한 증명 활동을 우리는 본증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그 증인을 불러서 원고 측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 빌려주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을 하였다면
자, 이런 증언은 본증입니다. 이때 피고가 다른 증인을 부릅니다. 이 증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준 건 맞는데 그거는 빌려준 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일을 시키고 사례금을 준 것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게 일을 시켰는지 내지는 사례금을 주었는지는 요건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서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게 됩니다. 피고의 이러한 증명 활동을 우리가 반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증은 상대방이 증명 책임을 지는 사실에 대하여 제출되는 증거 내지는 증명 활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증과 반증을 구별하여야 하는 이유는 본증과 반증 중 어느 쪽이냐에 따라 주장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입증하여야 하느냐에 대한 요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본증은 요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증의 경우에는 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해서 법관에게 고도의 개연성을 인식 내지는 확신시켜야 합니다. 반면에 반증은 요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건 사실이 부존재에 대해서 완벽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증의 경우에는 단지 본증에 기한 고도의 개연성의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미 생긴 고도의 개연성의 인식을 동요시켜서 결국 상대방이 주장하는 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해 법관이 의심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진위 불명 사태로 내몰기만 하면 그것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반증과 구별해야 하는 것이 반대 사실의 증명입니다. 반대 사실은 법률상의 추정을 깨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상 추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사실의 존재를 주장함으로써 법률상의 추정을 뒤집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사실이 존재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법관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즉, 반대 사실의 증명은 반증이 아니라 본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사실의 존재는 법률상의 추정을 다투는 사람에게 그 증명 책임이 부과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경우 청구 원인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청구 취지에서 등기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률 행위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사실입니다. 소유권 이전 요구의 근거가 되는 법률 행위는 매매뿐 아니라 증여, 교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물론 가장 흔한 것이 매매입니다만, 그래서 전 시간에 과제의 강평 시 부동산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한다는 건 결국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원고가 보유한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건 사실을 파악하려면 이러한 청구권을 규정한 법조항에서 이 청구권의 발생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은 어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민법? 부동산 등기법?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 어느 법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리는 뭔가 다른 권리에서 파생하는 권리겠죠. 이런 권리를 파생시키는 권리가 과연 뭘까요? 원고는 어떤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갖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원고는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걸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지요. 자,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의미는 두 단계입니다.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래서 지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취득 원인도 적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다면 그 매매는 적법한 법률행위라고 추정되는 거죠. 따라서 등기를 말소하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게 적법한 매매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냐면 제3자뿐만이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기 추정력에 관해서는 사실 법률의 규정은 없습니다. 명문의 규정은 없고요. 다만 민법 200조에 보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권리 추정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산의 경우 공시방법이 점유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등기니까 결국 같은 공시방법인 부동산 등기에도 동일한 추정력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그 논고입니다. 어쨌든 직접적인 법조항은 없지만 판례와 학설은 일관되게 소유권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근데 우리 그 물권법은 일물일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유자면 나는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자, 누가 내 소유권을 침해하면 나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민법 214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 배제 청구권을 보유합니다. 그런데 타인 명의의 등기는 내 소유권을 침해하는 방해물이지요. 그러니까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 배제 청구권에 기해서 피고 명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권의 본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의 요건 사실은 뭐가 될까요? 일단 내가 소유자다. 그런데 상대방 명의 등기가 존재한다. 자, 근데 상대방 명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하려면 이 등기가 무효여야 하겠죠. 이게 유효한 등기라 그러면 사실은 내가 소유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등기가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 등기 원인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쪽에서 등기 원인인 법률행위가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해당 등기가 무효라고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전 등기 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가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 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 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3자가 처분행위에 개입됐다 하더라도 그 제3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 명의인으로서는 반대 사실, 즉 그 제3자가 전 소유 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 명의인의 등기 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만일 을이 갑을 대리한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갑이 그 계약에 구속된다고 주장하려면 병이 정당한 대리권을 보유한다는 점을 을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원인이 적법하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갑에서 을 명의로 2020년 4월 1일자 매매로 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이 경우에는 2020년 4월 2일자 매매는 갑과 을 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이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병에 의해서 체결된 경우에는 그 병의 대리권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소 청구라는 갑의 입장에서 이 병은 대리권이 없었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피고 명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소송물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표준이 되는 청구의 원인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이 무효라는 것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실제로 등기가 무효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건대리라든지 불공정한 법률의 행위로서 무효라든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들은 각각 독립된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할 뿐 별개의 청구 원인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무건대를 이유로 이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건대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계약 내용 자체가 너무나 불공정해서 103조 내진 104조 위반으로 무효다 라고 주장을 하고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때 무건대리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거는 각각 독립된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격 방어 방법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게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원인을 무효로 만들 만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소송에서 다 한꺼번에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부만 남겨놨다가 진 다음에 다시 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우에는 중복돼서 금지에 걸립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의 요건 사실로서 청구 원인에 기재해야 되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였다는 거, 그리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자, 원고의 소유라는 얘기는 이미 원고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내가 등기 명의는 취득을 못했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속인의 경우에는 아직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아직 상속 등기를 안 한 상황이라면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됐다는 사실 및 원고가 상속을 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예, 요 소유권 이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의 그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요거는 당연히 주장하고 증명해야 되겠는데 1번, 2번은 어차피 등기부 내면 한 번에 해결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송에서 원고가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 것은 등기 원인이 무효라는 점이죠. 예, 그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등기부에 기재된 그 등기 원인이 그게 사실은 그 무효라는 점을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소는 반드시 등기부에 본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가 되어 부적법 각하 대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 을,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순차로 격려된 상황에서요. 만약에 갑과 을 간의 2016년 6월 7일 매매가 무효라면 을 명의 등기는 원인 무효가 돼서 말소 대상이죠. 그렇다 그러면 을의 등기에 터잡은 병 명의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갑이 진정한 소유자이고요. 무효인 을과 병 명의의 등기는 모두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 온전하게 소유권을 회복하려면 결국 을 명의의 6,958호 등기와 병 명의의 8,950호의 등기가 모두 말소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개의 청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까? 우선 을 명의로 격려된 6,958호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갑과 을 간에 체결된 그 2016년 6월 7일자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면 자, 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6,958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청구 취지는 을은 갑에게 6,958호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병 명의의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누가 누구에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써야 될까요? 아니면은 병은 갑에게 이행하라고 써야 될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의 갑이 귀속재산인 분권 토지에 대하여 농지 분배가 있으면 분배관계 문서를 위조하여 소의 을 명의로 농지 분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원고가 동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어받았다면 원고는 그 등기에 불구하고 이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무권리자인 원고가 원고의 위 취득 등기 후의 등기 명의자들에게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할 권한이 생길 리 없다 할 것이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무효의 등기가 순차로 다수 이루어진 경우에 원인 무효의 등기 명의자는 그 등기로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니까 그 후에 이루어진 등기 명의자들에게 대하여 말소를 구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례의 경우 을은 병에게 병 명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럼 병 명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갑이지요. 병 명의의 소유 등기는 진정한 소유자인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병에 대해서도 갑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해서 병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 원인 무효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모두 말소하라고 구하는 경우에 여러 등기 말소 등기 상대방은 항상 원고가 되며 직전 등기 명의자는 상대방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원고의 권한이지 원고가 누구 다른 사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차로 된 여러 등기, 말소 등기의 경우에는 청구 취지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을은 6,958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 피고 병은 8,950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각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본 순차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하고 비슷해 보이는 경우가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순차로 매매가 된 상황에서 최종 매수인이 몰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갑과 을 간의 2015년 9월 1일 매매에 기한 청구 취지 가항의 청구는 을이 갑에 대하여 보유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원고인 병이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 대유권에 기초한 제3자 소송 담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 갑은 원고에게가 아니라 피고 갑은 피고 을에게가 맞습니다. 반면에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갑이 자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해서 모든 등기 명의자들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말소 등기가 이행되어야 하는 대상은 모두 갑입니다. 즉 갑은 채권자 대유권에 기초한 제3자 소송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권에 기초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모든 등기 명의자들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례는 아까와 동일한 사례입니다. 즉 을이나 병 명의의 그 소유 등기는 무효인 상황에서 갑이 정에게 2020년 1월 5일에 매각을 했습니다. 갑으로부터 매수한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경우에 정이 갑을 상대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갑과 정 간의 2020년 1월 5일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즉 자기의 권리 행사입니다. 반면에 을이나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청구는 갑의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정이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 대유권에 기초해서 갑이 보유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구 취지는 이렇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고 을과 피고 병은 각자 명의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절차를 피고 갑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과 원고의 매매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갑이 원고에게 이행하는 것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순차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보통 공동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기부상 모든 소유 명의자를 상대로 한꺼번에 공동소송을 하셔도 되지만
그중 어느 한 등기 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따로따로 소송을 수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